오늘 주되게 이야기를 가져오신 거는 이 미국의 내정 간섭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말 우리가 80년 역사상 미국의 내정 간섭을 규탄한다라는 구호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걸려. 맞습니다. 보통은 비밀리에서 몰래. 수십 년 후에 무슨 문서, 기밀 문서가 해제되면서 이때 미국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흘러갈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얼마나 다급한지 트럼프가 한덕수를 지명하는 형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직접 그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지도 않은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 주권자의 힘이 강해져서 전국의 주도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미국이 뒤에서 차분히 공작할 수 있는 여유와 여력이 없어졌다는 걸 방증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짧게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나 가져온 내용이 거의 책 한 권을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깜짝 오랜만에 놀랐어요. 복귀를 했더니 너무 신이 나가지고 지금 너무 신이 어제 났어. 잠을 못 자고 와 이것도 해야겠다 이것도 해야겠다. 네, 제 신이 생각에 이거 났습니다. 한 8분 안에 정리해 주셔야 되거든요. 하실 수 있죠? 네,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내란 전국에서 미국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축이었잖아요. 하나는 내란 진압을 방해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대선에 개입하면서 국힘당 재집권 플랜을 가동시키는 거였습니다. 이제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반복적 지지는 정말 학을 떼는 정도였죠. 한덕수 탄핵안이 발의되자마자 미 국무부가 지지한다. 탄핵시키지 말라는 압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복귀하자마자 또 환영한다. 네, 이렇게 노골적일 수 있었는가 싶고 그러니까요. 윤석열에 대한 이제 비밀 관저 회동이라든지 트럼프 최측근들의 지지 발언 이런 것도 굉장히 눈여겨봐줄 만한 지점이었습니다. 이제 대선 개입 지점에서는 이제 의회조사국 보고서가 이재명 대표를 범죄인 취급하고 헌재 판결 시기랑 이재명의 재판 시기를 맞춰야 된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흘러나왔는데 여기에서 또 주목할 만한 것은 4월 4일에 바로 그 내란이 있을 때 우리나라 주한미 대사였던 필립 골드버그 대사의 발언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입장을 중도로 조정한다고 해서 한미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맞습니다. 바로 직전에 주한미 대사가 언급을 한 겁니다. 네. 굉장히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에요. 아니 그 야당이 한덕수 탄핵해서 한국에 피해를 입혔다. 맞습니다. 탄핵한 야당의 잘못이다라는 언급을 해요. 전 주한미 대사가. 근데 우리 국민들의 민심과 정반대된 내용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국힘당 정부의 재집권을 가정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유지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누가 봐도 이재명 안 돼. 국힘당 재집권 해야 돼. 이 신호를 전 주한미 대사가 전전전도 아니고 너무 강한 신호를 준 거죠. 근데 이런 신호가 사실 국민들한테 먹힌다기보다는 국힘당을 설레게 해요. 그리고 지지층을 설레게 민주당을 하는 위축시켜. 맞죠. 네, 이게 목적입니다. 국민들은요 사실 미국이 이렇게 개입한다고 해서 우리의 의사대로 그냥 투표하고 선택할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위축됩니다. 어떻게 위축되냐? 미국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구나. 미국의 픽을 받아야 되구나. 이런 생각이 빠지게 되고요. 국힘당은 미국이 나를 찝었구나. 그러면 승기를 잡았다는 식으로 나대게 돼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 의도 자체가 차기 민주정부를 길들이려고 하는 측면의 의도도 분명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선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의 내정 간섭은 굉장히 더 노골화되고 고도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바라고 있는 민주정부 건설과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해서라도 이 내정 간섭에 주목하고 이것을 밝혀내고 그 음모를 걸음걸음마다 파탄내는 게 몹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최근에 한덕수가 급부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배경에 미국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희만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동아일보 칼럼을 하나 봤는데 그 칼럼이 정말 재밌어요. 4월 8일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바로 그날 밤 트럼프와 28분간 통화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다음에 곧이어 미국의 CNN과 영어 인터뷰를 공개했다. 그런 다음에 중앙일보 단독으로 트럼프가 대선 출마 의사를 물었다는 게 나오지 않았냐. 이게 과연 우연이라고 볼 수 있냐. 그게 동아일보 칼럼에 나온다고? 네, 동아일보 칼럼의 제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기획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제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한덕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 판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동아일보도 제기를 할 정도라는 거죠. 그만큼 급 부상의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동아일보도 사실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데 한동훈을 너무 띄워주고 싶구나.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있는 모르는 것 척, 같아. 모르는 척, 모르는 이런 척해서 일이 있었는데 알려주는 거지. 우연일까? 한덕수를 미국이 픽했다는 거를 동아일보가 그렇죠. 돌려서 알려주는 걸 수 네, 있거든요. 예. 아닌 척하면서. 그래서 아무튼 미국의 픽이라고 하는 것은 동아일보도 인정하는 바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덕수 지지율이 이제 4월 8일에 그 통화하고 나서 아무튼 이틀 뒤니까 4월 10일에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나갈 고민이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근데 11일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지지율 2%로 등장을 합니다. 지지율 2%인데. 네, 본인이 출마 선언을 일단 안 했어요. 근데 후보로 등록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말이 미국의 안 입김이 되지. 작용하는 거죠. 네. 근데 어제죠. 리얼미터가 14일에 발표를 했는데 한덕수가 8.6%를 얻어서 단박이 3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김문수 그 다음이 한덕수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급을 확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거죠, 보수들이. 근데 이제 반기문 대망론처럼 지금 네. 한덕수를 키우려고 한다. 근데 반기문은 폭망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폭망한 시나리오가 이게 드라마가 너무 구식이라는 거야. 국민들이 맨날 봤던 이렇게 드라마를 찍으면 욕 먹어요 정말. 옛날 거 다 우려 먹어가지고 뭐 새로운 게 하나도 없고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우가 더 3류로 떨어졌어. 그리고 이거 누가 봅니까? 근데 이제 한덕수가 지금 광주에 오늘 온다는 거잖아요. 네. 전통시장 2군데 방문하고 기아차 방문한다는데 누가 봐도 대권 행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덕수가 전통시장을 왜 가냐고. 진짜 아니 잠깐만. 나 어디 가는지 몰랐는데 전통시장을 왜 가요 총리가? 언제 가봤다고? 아니 근데 일단 내란 때문에 생긴 대행이 갑자기 뜬금없이 광주 전통시장 왜 거기를 왜 오냐고요. 가냐고요. 거기 너무 평화로워요. 한덕수가 오지 않아서 평화로운 거예요. 호남 민심 역시 호남 민심을 청취하러 간 거네요. 그 네. 호남 국힘당에서 한덕수 출마하라고 막 기자회견하고 그랬거든요. 원내 당협위원장들이 아. 그렇게 했죠. 그래서 또 만나러 보러 간 간 거 거구나. 아닌가. 호남 출신이라는 분위기도 것을 벌리고.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아, 한덕수가 호남 네, 출신입니까? 전주 출신입니다. 그것도 너무 놀라워 충격적이네. 전라도민을 내가 보급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덕수가 잘못 보급됐어. 전라도에 사셨어야 되는 분인데 이분은 계속 이렇게 살면서 좀 잘못 갔어. 거기 그 나라에 거기 사셨어야 돼. 한국에 서울에 오지 마시고. 미국을 괜히 가가지고. 미국에 가니까 미국 놈입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아무튼 한덕수의 이런 급부상의 배경에 미국의 손길이 지금 타고 있다는 거고 이제 미국의 의도는 뭐 앞서도 많이 언급됐겠지만 어쨌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은 분열시키고 극우 진영은 결집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하나로 모여서는 안 되는 거고 각자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해서 그 집단만큼의 표를 모아와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홍준표, 김문수의 역할이 있는 거고 네. 중도층 확장이 가능한 한동훈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한동훈을 지지할 수는 없는 내란대행 한덕수의 역할이 또 있는 거죠. 그 말하는 그 집단들이 뭔가 분리돼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이 자체가 넓지 않고 그 파이 안에서 요만큼 돼 있는데 이거를 왜 판단을 못하지? 아니 이거 확장이 안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작은 파이도 하나로 결집시킬 인물이 없다는 게 거기 안에서도 그걸 갈라가지고 그 파이는 지키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런 여론은 있겠지. 내란 청산은 바라지만 민주당은 싫어. 또 이런 여론이 있잖아요. 그거를 맞습니다. 가져오고 싶은데 내란 이후에는 내란 청산이 1번의 압도적인 민심이에요. 민주당을 싫은 거를 뛰어넘는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냐 싶은데 네. 저는 구시대적 전략을 다시 가져와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한동훈 당내 입지가 불안하기 때문에 또 제3지대에서 활약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 한덕수를 김건희가 픽했다는 기사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김건희는 어차피 한동훈을 지지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그치. 윤석열, 김건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근데 지금 홍준표 사형시켜야 된다고 막 사형 집행하겠다고 날라갔습니다. 이러고 있고 김문수 뭐 지금 중도표 막 얻고 싶어서 계엄은 잘못됐다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는 김건희가 한덕수를 민대 이러면 한덕수가 그 표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몸집을 불린 다음에 단일화하면 되는 문제니까. 나경원이 가져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나경. 나경원은 담당 일진 한동훈이 너무 때릴 거여서. 너무 멘탈이 약해서 네. 금방 박살날 그리고 것 같아서. 재판 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치. 재판 출마합니까? 받는 사람이 어떻게 출마합니까? 어젠가요? 어제 지금 재판 받으러 갔던 것 같은데. 네, 5분 만에 이석하셨다고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얘기 뭐 마저 하실 거 있으면 마저 하세요. 아직 밑에 3장 정도 남아 있는데. 네. 아무튼 대선에서 이 미국의 움직임에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유력 대권 후보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한국의 근현대사 역사를 보면 그런 배후에 미국이 개입해 왔다는 거죠. 김구희 선생을 암살한 사람이 미군 방첩대 요원이었다는 건 너무 유명한 사실이고 저는 이 사실은 처음 알았는데 여운형 선생을 암살한 암살범의 신원을 파악했는데 미국이 검거를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미군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실도 너무 이렇게 명백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박정희 같은 경우에도 김재규가 이제 암살을 했는데 암살 전에 주한미 대사를 3차례나 만나고 당일에도 만나고 CIA 한국 지부장도 만나고 심지어는 김재규의 암살 전날 미 육군 참모총장이 한미 관계에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라고 하면서 뭔가를 암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욕타임즈가 당시에 죽인 것은 한국이지만 지시한 것은 미국이다. 김재규도 법정에서 미국이 내 배후에 있다. 이런 얘기 계속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암살 이 배후에 미국이 개입해 왔다는 것은 현 정국에서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하나 듭니다. 네, 미국이 계속 우리 근현대사에 관여했던 방식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나 이제 밝혀지는 사실들인데 지금은 명백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사건, 이 김지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요거 관련해서 아마 이후에 밝혀지겠죠. 근데 내란 이후에 HID 요원들이 어떤 임무를 받고 활동하는지도 제보를 받고 있는 지금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민들의 어떤 정보력이라든지 이런 것 인식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공작들을 쉽게는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저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무리수를 쓰게 될 거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힘이 강하다고 느끼면 제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정국을 그치. 국민이 끌고 있구나. 미국의 의도가 번번이 좌절당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면 어떻게 그 수행을 해야 되는 요원들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실제 네. 미국의 그런 지침을 받았던 그 요원들이 그렇게 못 움직여가지고 막 실토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광장의 힘을 키워나가는 거, 우리가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주시하고 경고하는 게 그런 데서도 저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 이제 미국이 대선 개입했던 역사도 아주 뿌리 깊습니다. 87년 대선에서 이 노태우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CIA가 대선 전국을 막 분석해서 보고서를 내요. 노태우가 이렇게 움직여야 전국에서 유리해진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미 국무부 인사가 노태우 측근을 만나가지고 지침을 주기도 합니다. 이제 02년도 대선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약간 그 당시 효순이 미선이 촛불로 반미주의자로 좀 미국이 이렇게 낙인 찍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해창을 당선시켜야 되니까 워싱턴에 이해창이 왔을 때 굉장한 미국의 거물급 정계 인사들이 이해창을 단독으로 막 만나주죠. 그러니까 미국이 힘을 실어주는 누구를 거지. 지지하는지 보여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례를 보았을 때는 어쨌거나 굉장히 대선에서도 다양한 형태,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네. 겁니다. 국민- 정보전부터 뭐 힘 실어주기 전부터 다양하게. 국민들이 근데 이 전략을 모두 읽고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걸음걸음 파탄을 내고 있고 저 댓글 중에 우리 햇빛님이 너무 웃긴 얘기를 해가지고 현금도 카드도 안 쓰는 놈이 시장에 왜 가냐. 그러니까 계좌 있지 않을까? 전북이 고향이라고 하니까 전북으로는 오지 말라. 거부다 거부. 전북의 수치 지금 전북분이신 거죠? 주인님. 네.